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의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음, 오늘은 우리가 이 처음 들어올 때 오프닝 음악도 바뀌고 이 타이틀 화면도 좀 바뀐 게 오늘부터 하는 강의가 바로 전기 기기 과목입니다. 동의야. 전기 기기가 뭘까? 네. 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과목은 전기 이론이었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과목인 전기 기기를 다루는데 전기 기능사의 두 번째 과목이고 이거는 결국 이제 전기를 이용한 어떤 그 기계 같은 것을 말해. 대표적인 게 발전기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 발전기로 생겨난 전기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만드는 전동기가 있겠고 또 그 조상기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조상기라는 거는 우리 위상 배웠잖아. 위상 같은 것을 조절하는 기계를 말해. 그런 것도 있겠고 뭐 또 정류기라는 것도 있어. 정류기는 뭐냐? 이게 조류 있잖아. 조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야. 그런데 또 이런 기계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발전기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가 있어. 직류기라고 하는 게.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조류기라고 말은 안 하는데 조류기를 굳이 나누자면은 유도기 이게 있고 또 동기기라는 게 또 있어.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48강을 통해서 전기 이론 이것저것 많이 배웠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이론을 기계에다가 덧붙이다 보면 이런 원리 같은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기기들의 어떤 공식이랑 단어 같은 게 조금씩은 나와.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서 이해를 특별히 많이 할 건 없어. 단 전기 기기 이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어렵다고 느꼈던 RLC, 뭐 삼상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여기에서는 다루지는 않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기 이론 난이도는 그전보다는 어렵지 않다. 대신 좀 더 외울 게 있고 좀 더 공식 같은 것에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크게 이제 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거는 바로 이 직류기에 대한 이야기야. 음,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음. 직류기와 조류기 중에 어떤 게 더 복잡할 것 같아? 교류기. 왜? 전기 이론 때도 교류가 제일 어려웠잖아. 그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기 기기에서는 직류기가 좀 더 어려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발전소에 대한 원리를 배울 때 커다란 터빈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사인 웨이브, 즉 사인파 곡선을 이렇게 조류가 나온다 했었잖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활용한 것이 바로 조류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직류,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바꾸려면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조류를 직류로 바꿔줘. 그게 이제 정류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정류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직류기가 복잡해. 하지만 직류기 자체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기기기를 보면은 직류기도 많이 쓰이고 조류기도 많이 쓰여. 그래서 그 일단은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처음 직류를 배웠다시피 전기기기에서도 직류기부터 시작을 할게. 오늘은 첫 강의니까 우리 맛있는 음식에 메인을 먹기 전에 먹는 걸 뭐라 그러지?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식으로 전기 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시작할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 복습하는 의미가 되니까 잘 듣고 아는 거 있으면 막 아는 척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야. 기억나나?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게 뭐야? 이게 음, 전류와 자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른손을 나는 최고다 엄지를 했을 때 그 엄지는 전류의 방향, 그 나머지 검지, 중지, 약지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니야. 그 새끼손가락을 그 뭐지? 자개의 방향. 그래가지고 맞죠? 도트가 나를 향하면은 반시계 방향이고 반대의 크로스 방향이면은 시계 방향이고. 그래.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대해서
그 오빠가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 전류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은 결국 자기와 같은 말이지. 영어로는 magnetic field.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동의가 이렇게 뭐 나는 최고다 해서 손가락을 모았을 때 그 모양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결국에는 나는 최고다를 했을 때 이 자기장의 방향, 이 나는 최고다의 엄지 손가락을 내 몸으로 가리킨다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을 돌잖아. 맞아. 그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림을 오빠 그리자면은 오른 나사라는 건 결국 드라이버와 비슷해. 드라이버에서 나사를 조일 때 오른쪽,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가 아닌 연필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이제 지우개가 있고 여기에 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하면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그러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그려진 거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 도트와 크로스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 자, 먼저 크로스라는 거는 이 볼펜을 이 아이패드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크로스잖아. 크로스일 때는 어떻게 갈까?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나와 반대되는 방향이고 자개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렇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동기 같은 거 회전할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 자, 역으로 아이패드에서 우리 몸의 방향 쪽으로 온다. 이걸 우리가 도트 또는 닷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온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자. 그래서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 이를 가리켜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전자유도 법칙의 대표적인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있겠고 패러데이 법칙이 있겠고 렌츠의 법칙이 있어. 이거의 둘 차이를 혹시 우리 동의는 기억하고 있을까? 일단 전자 유도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고 뭐가? 패러데이 법칙. 그치, 크기. 유도 기전력의 크기. 좋아. 그리고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의미해. 오, 똑똑하네. 복습 많이 했나 보다. 맞아. 정확하게 말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기억나? 유도 기전력이 기전력. 이거는 오빠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통에다가 코일들을 잔뜩 감았어. 오빠가 그 코일을 파란색을 표기해 이렇게 코일들이 똘똘똘똘똘똘똘 감겨 있고 자, 우리가 지겹게 공부했던 자석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석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이야. 자,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코일의 끝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자석을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 쑥 넣으면은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봤더니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석을 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뺀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원통이 있고 여기에 또
코일들이 똘똘똘똘똘똘똘똘똘 감겨 있어. 음. 그리고 여기 끝에 하나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S극, N극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원통으로부터 빼. 자,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반대 방향일 것 같은데. 이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와. 즉 넣을 때와 뺄 때가 서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그리고 이때 이렇게 생기는 힘이 바로 유도기전력인 거야. 그 크기를 구하는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인 거고, 렌치의 법칙은 그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공식은 그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 오빠가 간단하게 공식을 적어줄게. 패러데이의 법칙, 이가 유도기전력이야. 유도기전력은 N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읽을까? 델타 T. 이걸 가르쳐 뭐라고 읽을까? 델타 파이. 델타 파이제. 그런데 이제 기전력이니까 단위는 전압과 똑같은 볼트를 써. N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권선수를 말해. 그리고 DT, 델타 T는 뭘까? 그 변화된 시간. 그치, 시간의 변화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책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리스어 대문자 델타를 써서 이렇게 써. 그래서 이거는 시간 변화. 그리고 이 이외에 d파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델타 파이야. 이거는 뭘까? 파이가 뭐야? 자속 변화. 그치, 자속이야. 자속의 변화를 말해.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유도기전력의 크기다.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러면은 렌치의 법칙 같은 경우는 되게 공식이 비슷한데 살짝 달라.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자. E는 N dt분의 d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가 붙어. 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반대니까, 방해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지금 이렇게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자석을 넣을 때는 오지마 하고 반대를 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석을 다시 뒤로 뺄 때는 가지마 하고 또 잡는단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막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반골 기질이 있어서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핵심인 거야. 유도기전력은 결국에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렌치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오빠가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어. 기자력이라는 개념이 있어. 기자력이라는 거는 결국 자속을 유지시키는 힘이거든. 그래서 이제 정전기에서 기전력이 전압을 유지시키는 힘 그런 걸 얘기했잖아. 전압을 발생시키고 전압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결국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게 기전력의 개념이라면은, 기자력이라는 것은 힘에서 따온 F를 사용해 가지고 F는 N I라고도 표기를 하고 또 뭐가 있을까? 공식. F는 모르겠네. F는 뭐와 같냐 그러면은 바로 R 파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R이라는 거는 자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저항이 아니라 자기 저항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저항에서 파이가 뭐야? 자속. 그치, 바로 자속을 곱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단위는 뭐가 될까? 단위는 암페어 턴. 오, 똘똘하네. 왜 암페어 턴을 쓸까? 일단 전류는 암페어고 권선수는 무슨 턴 막 이래가지고. 그치. 권선수 N에 대한 단위가 턴이고 I 전류에 대한 단위가 암페어이기 때문에 암페어 턴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정자계에서의 옴의 법칙과 같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속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 밀도가 뭔지 기억나지? 인구 밀도도 배웠고 전속 밀도도 배웠으면 자속 밀도라는 거는 면적, 어느 정도의 면적 동안 자속이 있느냐 그 양을 보는 게 바로 자속 밀도고, 단위는 B를 써. B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속이라는 게 파이인 건 알잖아. 이게 바로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S만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속의 단위는 웨버. 이게 해당되는 단위 면적만큼 얼마나 있냐. 그래서 지금 오빠가 알려준 이 두 개의 공식이 있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돼. 그래. 그 다음에 오빠와 공부할 거는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 음. 플레밍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 플레밍의 왼손 그리고 오른손 법칙이야. 자, 이걸 어디에서 쓸 것 같아? 이거를 오빠가 많이 강조를 했어. 전동기와 발전기인데 일단은 왼손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의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했고 전동기 좋아. 그리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그치, 정확하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 혹시 기억이 나? 오발탄 얘기했어. 정확해. 오발탄이라는 거는 오른손 법칙이 바로 발전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은 오발탄이다. 이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뭐 문제 같은 거 풀이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부터 많이 어렵다 느껴져. 오빠도 처음 전기를 공부할 때 많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먼저 왼손 법칙이 전동기를 얘기했잖아. 전동기가 뭐야?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즉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모터라 그랬었잖아. 자, 왼손을 이렇게 쭉 뻗고 엄지, 검지, 중지를 쭉쭉 뻗었잖아. 이때 엄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힘의 방향. 힘의 방향. 여기에서는 트러스트 올 모션이라고 써 있어. 그치? 자, 그럼 무슨 힘의 방향일까? 그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터가 움직이는. 전동기가 돌아가는 그 힘의 방향. 정확하게 말하면 이 힘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전자력이라 그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전자력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동기한테 전류를 이렇게 딱 흘려버리면 이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딱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 이게 뭘까? 비. 자석 밀도. 자기의 방향. 자석 밀도는 아니고 방금 말했듯이 자기장이라고 볼 수 있어. 자기장, 자기의 방향, 그치? 그리고 커렌트. 전류의 방향. 좋아.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영어로 써서 우리가 헷갈리기가 쉬운데 보통 이 힘의 방향을 우리가 F.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B. 그리고 전류는 I. 해가지고 FBI.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FBI 이게 뭐 연방 무슨 수사국 뭐 미국에 안 살아봐 모르겠는데 이렇게로 많이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중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오면은 이 검지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힘, 이 전동기를 돌리는 힘은 엄지 손가락이 치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야. 그래. 전기기기에서 전동기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그와 비슷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한번 보자. 마찬가지로 엄지, 검지, 중지가 각각 이름이 달라. 엄지는 뭘까? 엄지는 발전기니까 그 운동 속도의 방향. 운동의 방향. 운동의 방향.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오빠가 외국 원서에서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션이라는 것이 힌트야. 모션이란 게 우리도 그런 모션 같은 거 쓸 때 있지 않아? 쟤 무슨 이상한 모션을 취해. 아니면은 행동? 그치. 아니면 슬로우 모션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천천히 움직이는 거 그런 걸 모션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운동 방향이라는 것, 행동. 즉 우리가 위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힘을 줬다. 위로 지금 엄지손가락 치켜 올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 이것은 똑같지. 자기장의 방향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선 지금 커렌트라고 표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배울 때는 이 커렌트를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을 써. 뭘까? 발전기는 유도 기전력. 그치. 기전력의 방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결국 이게 전류의 방향과도 비슷할 수가 있어. 왜냐? 기전력이 흐르는 그 방향대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기전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왼손 법칙과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보통 이제 유도 기전력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기전력에 많이 외워요. 다시 이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발전기의 원리라 그랬어. 발전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초로 어떤 힘에 의해서 터빈이 회전하기 시작해야지 전기를 슬슬 생산한단 말이야. 그때 그 힘을 주는 방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운동 방향인 거고, 그때 이제 자기장은 바로 검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생긴과 동시에 기전력, 즉 전압을 만들고 전압을 유지시켜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중지의 방향이 된다.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플레밍의 법칙은 그냥 FBI 플러스 오발탄으로 많이 외워라.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고, 결국에는 이걸 이용해서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이해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조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조류. 우리 동이 이 조류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지. 사실 전기가 직류만 있다면은 참 공부할 게 많이 적어. 그런데 이 조류로 바뀌고 나서 이 전기에 대한 난이도가 10배는 더 올라간 것 같아. 만악의 근원인 것 같아. 그만큼 조류가 전기를 이해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역시나 이번 전기 기기에서도 조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 어렵게 공부했던 RLC 회로나 삼상 그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냥 조류가 기본적으로 그 사인 곡선 형태,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따라올 수 있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번 그 사인 곡선을 그려보자. 자, 많이 봤지? 조류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계속 반복한댔잖아. 자, 그러면은 기억날 거야. 주파수가 뭐야? 주파수는 그 1초당 발생되는 그런 진동수. 그렇지. 진동수의 개념이라 그랬지. 그래서 단위는 보통 F를 주파수라고 하고, 단위는 뭘로 쓸까? 헤르츠. 정확하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1주파수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 될까? 오르락 내리락 해서 0으로 딱 끝난 지점.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여기까지가 1주파수일까? 아니, 조금만 더 가볼래? 요만큼만 갈까? 좀만 더 가져봐. 그래, 여기까지. 응. 그래, 정확해. 바로 이 오르락하고 내리락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라갔고 내려갔으니까 여기까지가 1주파수고 2주파수, 3주파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 0이 지점,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의 주파수 영역이다.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이제 1초 동안에 몇 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그 주파수가 나눠지거든. 즉 1초에 10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면은 10헤르츠가 되지만은 우리나라 전기 같은 경우는 몇 헤르츠일까? 60헤르츠. 그렇지. 우리나라는 60헤르츠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 주파수를 가지고 모터, 즉 전동기의 회전수 같은 것도 밀접하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60헤르츠라는 건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주파수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주파수에 반대되는 개념, 즉 주파수의 역수가 있어. 이건 뭘까? T. T. 오, 좋아. 이는 뭘까? 그 시간 단위인데 잘 모르겠어. 이건 이제 주파수의 역수는 주기라고 그래. 단위는 세컨드, 즉 초라는 건데, 자, 시간의 개념이면 뭐가 되냐 봤더니 1사이클을 이루는데 요하는 시간이라 그랬어. 이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바로 지금 여기서 오빠가 말한 이 개념인 거야. 오르락 내리락, 이 하나가 바로 한 주기가 되는 거고, 이 한 주기라는 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한 사이클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라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헤르츠를 쓴댔잖아.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60을 곱했을 때 1초가 돼야 되니까, 이걸 오빠가 전에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초가 나와야 되더라. 달리 말하면 여기서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이게 1초가 나오거든. 0.01666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 주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지. 근데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시간은 훨씬 더 짧아져.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각주파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각주파수 우리 지겹게 많이 봤지, 조류에서. 오메가. 오메가 소문자잖아, 그리스. 오메가는 뭘까? 2파이
2파이 F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2파이 F만 알아야 할 게 아니라 이 전기 기기에서는 각주파수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럼 오빠가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근데 지금 오메가가 2파이 F라는 건 알았어.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주기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파이 F를 주기 개념으로 바꾸면 응, 일단 F가 T분의 1이잖아. 응. 그러니까 T분의 응, 2파이. 그렇지. 주기분의 2파이. 자,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 그치 세크 이렇게 보통 따진다. 근데 오빠가 물어볼 게 있어. 왜 2파이를 쓸까? 2파이가 응. 360도잖아. 응. 그 360도가 1주기니까. 2파이가 360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라디안의 개념이잖아. 그치? 그래. 그러기 때문에 이 한 바퀴를 돈다라는 개념이 바로 2파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각주파수뿐만이 아니라 전기기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 2파이가 결국 한 바퀴의 개념인 거야. 이게 라디안의 개념인 거고, 이것은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좋아. 2파이가 360도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도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전동기의 속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각주파수에서 좀 더 파생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할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이 지금 2파이 F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은 또 다른 개념으로서 각주파수가 똑같이 소문자로 오메가를 쓰는데 2파이 F가 아니라 2파이 N을 쓸 때가 있어. 자, 봐봐. 소문자 N이야. 이게 뭘까? 소문자 N? 음. 소문자 N 모르겠네. 일단은 대문자 N이 뭘까? 권선수. 그치, 권선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코일을 감을 때는 권선수 개념이 돼서 뭐 변압기 같은 걸 설명할 때는 이게 권선수가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전동기 같은 것을 나올 때는 사실 이 N, 대문자 N이 권선수를 얘기하기보다는 분당 회전수로 많이 가리켜. 자, 분당 회전수라. 분당이 뭐야? 1분당. 그래? 나는 또 이게 저기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촌 분당이 이렇게 몇 바퀴 회전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생각 안 하네. 그래, 맞아. 바로 1분당 회전수로서 단위는 RPM을 쓰게 돼. RPM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무슨 RPM 뭐더라? 대표적인 게 자동차 이렇게 계기판에 보면 속도계 옆에 숫자로 뭐 1, 2, 3, 4, 뭐 5, 6, 7, 8 막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곱하기 1000 RPM 이게 뭐냐? 자동차의 그 엔진 회전수를 가르쳐.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계기판에서 바늘이 3을 가리킨다 그러면은 1분당 3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곱하기 1000이잖아. 그러니까 1분당 3000 바퀴의 엔진이 회전을 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바로 분당 회전수가 RPM이고, 그럼 초당 회전수라는 개념도 있겠다. 그게 바로 소문자 N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초당 회전수는 단위가 뭐가 될까? RP S. 바로 그래. 여기서 RP라는 거는 롤링 아니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거고, 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 나눌 때 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붙은 S나 M이라는 거는 세컨드나 미닛 같이 그 시간의 단위를 말한다면은 그 초당이 됐다면은 결국 롤링 퍼 세컨드, 초당 몇 바퀴 도냐 그런 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RPM은 롤링 퍼 미닛, 분당 몇 바퀴 도냐 그런 개념이야. 그런데 다시 이 얘기를 돌아갈게. 각 주파수가 2파이 n이라고 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 주파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 초당 몇 바퀴를 돈다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어. 그래서 1초당 60바퀴를 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의 주파수와 똑같이 되겠지. 하지만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다 그러면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당 회전수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n인데 분당 회전수인 대문자 n을 써주고 여기서 1분당 60초기 때문에 60을 나눠준다. 이것 또한 각주파수로 볼 수가 있고 단위는 레디안 퍼
세컨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동기에 대한 이야기잖아. 전반적으로. 그치? 근데 전동기가 아닌 발전기 쪽으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게 간단하게 있어. 이 발전기 쪽에서의 또 각주파수가 있다. 오메가는 2파이 NF다. 좀 복잡하지. N은 똑같이 초당 회전수고 F는 뭐냐? 바로 주파수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발전기 쪽에서의 각주파수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이 전기각은 발전기에서 전기자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가면 배울 거야. 그게 회전에서 얻은 기전력의 파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발전기의 극수라는 것이 있고, 그 극수와 회전수 사이의 관계를 말하거든. 그게 뭐냐? 전기각 F는 2분의 P, 역시나 또 N이 들어가. 소문자 N. 소문자 N은 초당 회전수고, 이 P라는 게 뭐냐? 극수를 말해. 극수. 우리가 북극을 노스폴이라 그러잖아. 그 폴, 바로 극을 말해. 극.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기자와 계자의 뭐 극, 그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 극이 몇 개냐, 2개냐, 4개냐, 뭐 6개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전기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공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가고, 자, 마지막으로 교류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 이것도 우리 동희가 오빠랑 공부 많이 해서 기억날 거야. 왜 우리는 교류의 크기를 따로 배운다 그랬지? 모르겠어. 직류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 똑같아. 변하니까. 순식값이든 평균값이든 최대값이든 시료값이든. 근데 교류는 매 초에 60번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순식값이라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최대값도 다를 수 있고, 평균값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시료값도 다를 수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각종 전기기기에 대입을 하려면 이 공식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순식값, 우리가 전압을 딱 재는 그 순간의 순식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기억나? 자, 전압은 어떻게 할까? 전압은 일단 소문자 VT는 VT는 함수 개념인 거지. 이렇게 가로가 들어간다는 거는 M VM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T다. 단위는 볼트. 그렇지. 자, 이 VM은 말 그대로 최대값이야. 잘 기억하고 있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류를 보자. 전류도 비슷할까? 소문자 IT는 IM 사인 오메가 T 가로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가로 오, 암페어. 정확하네. 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붙지? 일단 전압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 되니까. 상태에서 전류값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으니까. 빠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빠르면 플러스, 느리면 마이너스. 정확하게 알고 있네. 맞아. 전류의 순식값은 바로 위상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평균값은 잠깐만. 전압은 AV.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뭐가 될까? 파이분의 2 최대값 전압 VM. 그렇지. 좋아. 은 파이가 뭐지? 3.14. 그렇지. 3.14. 3.14. 2에서 3.14를 나누니까 뭐가 나올까 하고 계산기를 들여다 봤더니 0.637 나오더라. 거기에서 바로 최대값을 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오빠가 실제로 우리 220V 같은 경우로 여기에 해보니까 220V의 최대값은 318V야. 근데 318V에 0.637을 곱하니까 대략 한 198V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효값으로 220V를 하는 전기도 평균값은 198V 정도더라. 그래, 200V가 안 되네. 200V가 안 돼. 근데 전압은 내가 보기에는 200%에서 2% 부족하네. 그렇게 외워.
자, 전류 같은 경우도 공식이 비슷하겠다. 전류 IAV는 음, 파이 분의 음, 2 IM은 0.637 음, IM. 좋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로값. 이게 가장 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일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압은 V, 전류는 I. 그게 바로 여기 시로값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장 중요하지. V는 어떻게 구할까? V는 음, 루트 2분의 음. VM.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음. 의외로 사람들이 이 루트를 보고 겁을 먹기 쉬운데 그냥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나누면 돼. 거꾸로 우리가 시료값에서 루트 2를 곱하면 그게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소수로 바꿔보니까 0.707 VM이 되더라.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그 220V를 기준으로 최대값이 318V랬잖아. 318V에서 다시 루트 2로 나누면 220V 정도가 나와. 단위를 계속 빼먹었네. 단위는 필수예요. 자, 전류 같은 경우도 간단히 할 수 있겠지. 전류 I는 루트 2분의 IM은 0. 0.707 IM 음, 암페어. 자, 지금 이렇게 6개의 공식. 교류는 매 시간마다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오빠가 중요한 거 이렇게 체킹을 해줄 테니까 꼭 복습을 하고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알짜야 알짜. 우리가 앞으로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 같은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자. 그리고 뭐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다 중요하지. 그리고 전자유도 법칙의 그 크기와 방향 이런 개념 이런 것까지 알면은 전기기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냐 수고했고 사실 전기기기부터 오빠가 마지막 멘트로 화이팅 말고 멋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 그냥 우리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화이팅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